자, 필수 예제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한근이 1일 때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한근을 알려주면 그 한근을 x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가 그 값을 취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게 근이라는 것은. 그래서 a 플러스 1에 x제곱 대신에 이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는 거죠. 1제곱 4 곱하기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다. 요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서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요 2차 항의 개수가 지금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0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a는 마이너스 1 아니라는 게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방정식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게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얘가 0이 돼서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얘는 0이 아니다. 즉 a가 마이너스 1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다. 요거를 좀 체크하고 가세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이처럼 문자나 문자식일 경우에는 그게 0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은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x에다 지금 1 대입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이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1이고 요거 4니까 5 해가지고 뭐야 빼기 5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0 이렇게 되죠. 요식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2차 방정식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아까 a가 마이너스 2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 a가 0만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 체크를 안 했으면 괜히 이것도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한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a 이퀄 0을 여기다 대입해서 원래 방정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죠. a에다 0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4x a에다 0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이퀄 0입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럼 x는 1 또는 마이너스 5죠. 자, 한근이 1이라고 했어요. 다른 한근, 결국 우리가 구하는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5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밑에 있는 예제 2개 다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2차 방정식 이거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그러는데 여기에 절대값 기호가 있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의 원칙은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푸는 겁니다. 어떻게 없애냐? 그냥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면 되냐? 그게 아니고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양수면 절대값 기호 그냥 없애면 되고요. 절대값 기호 속에 있는 숫자나 식이 음수면 그걸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괄호로 바꾸면서 즉 없애면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앞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내가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이게 플러스로 변하는. 자, 플러스로 변했다고 해서 뭐 이게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x 자체는 음수인 거죠. 거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기계적인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합니다. 이때 x가 딱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에 놔도 상관없죠. 왜냐면 x가 0이면 뭐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든 안 붙이든 어차피 0은 0이니까 보통 이럴 때 문자가 큰 쪽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뭐 관리적으로 그래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자, x가 0 이상일 때는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지금 x가 0 이상인 범위 내에서 구했기 때문에 x가 음수, 즉 0 이상인 이 범위로 나오지 않는 이런 값은 우리가 근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만 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범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건 이런 범위를 만족한 조건 하에서만 이런 근이 나오는 건데 얘는 뭐 그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뺍니다. x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x제곱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2x가 된다.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퀄 0. 뭐 요 부분만 달라지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 요거랑 살짝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하는
두 개의 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x가 음수인 범위면 우리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 답이 됩니다. 1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3하고 마이너스 3을 말해요. 근이 두 개입니다. 이거에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 쏘리.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요거 책에 보면은 별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뭐냐면 절대값 기호는 제곱을 하면은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랑도 같고 이거랑도 같습니다. 즉 제곱을 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똑같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얘를 말이야 원래 있던 이 절대값 x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 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꿉니까? 요걸로 바꿉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방정식, 새로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절대값 기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부담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그 식이나 문자를 다른 걸로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변역에 주의해야 되는데 변하는 범위가 어디냐? 절대값을 지금 우리가 t로 두었기 때문에 이 t라고 하는 값은, 즉 절대값 x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0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붙어요. 따라서 이 방정식에서 근이 3과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항상 양수인 것만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즉 0 이상인 것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근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3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t가 아니고 x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값 x가 바로 t잖아요. 이게 3이다. 그러면 절대값이 3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9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요 2차 방정식에서 딱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x-2의 절대값이 붙어있고 여기에 뭐 x제곱 플러스 7 내가 지금 맘대로 그냥 대충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런 방법 못 쓰겠죠. 이때는 그냥 x가 x-2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니까 x가 2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기준으로 나눠서 이 첫 번째 방법대로 요 방법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이고 요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좀 쓸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값을 다루는 요령, 그리고 가우스 기호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 상당히 귀찮고 부담스럽지만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값 기호는 특히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밑에 유제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훈련해 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학교 때 좀 공부한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ABC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이거에서 판별식은 우리가 대문자 뒤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디스크리미넌트 그게 이제 앞자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죠.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바로 이 근의 공식에서 이 근호 속에 들어있는 식이 바로 판별식입니다. 그럼 이 근호 속에 있기 때문에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근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얘가 양수면 이때는 뭐 정상적인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 이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인 경우 하나, 마이너스인 경우 하나, 다 실근이죠. 자,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0이 돼버리면 뒤에는 있으나 마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값 하나만 갖게 되죠. 역시 실근인데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의 실근 혹은 서로 같은 두 실근, 뭐 두 가지 표현이 좀 섞여서 쓰이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근호 안에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됩니다. 둘 다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지만 뭐 양수음수라고 부르진 않죠, 우리가. 그래서 허근이 두 개 나온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A, B, C가 실수,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는 이 셋 중 어느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개수가 허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개수가 허수인 경우는 뭐 문제로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 이 판별식, 근호 안에 있는 요 식에 의해서 세 가지 종류의 근이 나온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중근은 우리가 하나의 근으로 세지 않고 셀 때는 뭐 하나로 셀지 몰라도 표현 자체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근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짝수 공식의 판별식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의 공식에서도 짝수 공식이 있었죠. 그때 이제 짝수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b 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리지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근호 속에 들어있는 식에 따라서 이 전체 x 값의 종류가 정해질 테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식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통해서 근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로 표시해요. 왜냐하면 바로 d라고 하는 판별식을 4로 나눈 값에 해당되죠. 이게 4가 이제 빠진 거 아닙니까? 얘도 사실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인데 4를 없애버린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4분의 d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d하고 4분의 d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판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4가 밑에 붙어 있으면 이제 짝수 판별식. 어쨌든 얘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우리가 근을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의 활용인데, 이건 별게 아니고요. 그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그 근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 말은 곧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2차식으로만 주어질지라도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 이 2차식의 판별식, 이것이 0이 되어야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시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밑에 문제 3개 해보시고 필수 예제로 갑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경우에는 이거의 판별식이 지금 어떻게 되죠? 판별식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이 1차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은 쓰지 못하죠. 그래서 9-4k인데 1번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9-4k라고 하는 판별식이 양수가 되면 돼요. 따라서 뭐 이 부등식을 우리가 푸는 것은 중학교 때 이미 했지 않습니까? 4가 이쪽으로 나눠지면 이렇게 되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4분의 9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중근을 가질 때는 뭐겠어요? 똑같죠. 9-4k라고 하는 판별식이 0이 될 때니까 이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 부등호가 등호로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k가 4분의 9일 때다. 그럼 세 번째 건 사실 해보다 만한데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 건 뭐야? 9-4k, 즉 판별식이 음수일 때니까 이건 당연히 k가 4분의 5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죠. 이렇게 됩니다. 4분의 9를 기준으로 같으냐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이 근의 말하자면 종류가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유제해 보시고 6번으로 갑시다. 자, 필수예제 6번. 2차 방정식 이것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 자, 실근이냐 허근이냐 하는 거 다 뭐예요? 판별식으로 결정하면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판별식이란 건 2차식에서만 쓴단 말이죠. 따라서 2차항의 개수가 0이 돼버리면 이건 2차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죠.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걸 꼭 체크하고 가세요. 2차항,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말이야, 말하자면 이게 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나머지 1차항이나 상수항은 0이 되든지 말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인데 다른 숫자랑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판별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요거니까 이건 뭡니까? m제곱 지워지고 m 플러스 2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 m 플러스 2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거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m 플러스 2가 음수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얘는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납니다. 자,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m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답을 해놓으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기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니까 m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고선 뒤에 여기 m은 단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요 조건을 붙여주든가, 이렇게 단서를 붙여주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써줘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m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m이 크거나 하는 두 가지 범위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러면 선생님, m이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학생들인데, 마이너스 1은 아닌데 안 된다니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 이렇게만 나왔으면 m이 마이너스 1일 때 직접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해를 구해 봐야 됩니다. 그럼 뭐 실근이지 허근이 나올 텐데 당연히 1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실근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아줬어. 그러면 2차식 자체가 돼야 되니까 2차식이 안 되는 이 경우는 아예 빼야 돼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2번 답은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는 뭐 마이너스라고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빼먹었네요. 뭐냐면 실근을 간다 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중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서 이게 등호를 좀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걸 빼먹었는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이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실근이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죠.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그럼 여기도 요거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뭐만 달라집니까? 요건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등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호의 포함 여부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7번. 첫 번째 문제부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뭐예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해라. 자, 요 2차 방정식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그죠? 이 계수들이 이제 문자가 들어가서 좀 길어진 건데, 이게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뭐야? 이건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어요, 그지?
x 앞에 계수가 지금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뭐 짝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 다시가 이제 이거죠. k-a.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k-a 즉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것이 짝수 판별식이 되고요. 이게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일단 0이라는 얘기죠.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그죠? 전개하고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말이야 k제곱이 지워져요. 그리고 k가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ak 그 다음에 a제곱도 지워지네.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데 이것이 k에 관한 항등식 즉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요 앞에 k에 곱해져 있는 요 놈이 0이 되고 그럼 당연히 나머지 부분도 0이 돼야지만 k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이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0이고 b가 1이다 하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x에 대한 2차식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도 결국 뭐야? 이거 equal 0이라는 방정식이 중근 갖는 걸 생각하면 되죠. 물론 문제가 방정식으로 나왔진 않았지만 방정식으로 안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2차식이니까. 따라서 뭐 얘가 중근 갖는다라는 표현 자체를 원래 못해요. 왜냐면 방정식이 아니니까 근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이 곧 얘가 방정식이 됐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표현이니까 같이 갖다 써도 됩니다. 그러면 저거의 판별식, 저거 뭐 짝수 판별식 못 쓰겠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9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 되고 마이너스 15 되고, 자, 요것이 0이 된다.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이거 풀면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요게 0이 된다라는 말은 a가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근데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둘 다 답이 안 될 이유가 없네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뭐 상수 a 값을 모두 구해라 이런 말이 없다고 해서 답이 한 개인 게 아니라 둘 다 답이 됩니다. 둘 다 답으로 써 주셔야 돼요. 자, 되시겠죠? 요까지 되시고 밑에 유제 2개 해보신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또 판별식 못지않게 중요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다음 단원에서 그걸 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